이 구절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두려울 때 찾게 되는 말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며 이 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이들에게 용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직장,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건강을 위한 변화.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구절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당신은 그것을 넘어설 힘을 가졌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내딛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그 두려움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52세, 20년 넘게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함으로 팀을 이끌었고 매년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하지만 최근 몇 년 회사는 급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젊은 인재의 유입, 그리고 끝없는 성과 압박. 영수는 점점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동료 민재가 새 소프트웨어를 척척 다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수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민재가 김 팀장님,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해보실래요? 라고 웃으며 묻자 영수는 멋쩍게 고개를 저었죠. 상사도 점점 영수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도 이번 안은 딱 와닿지 않네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영수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지?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에게는 차마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애들 학비, 아내의 기대에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조기 퇴직 신청자에겐 넉넉한 연금을 약속했죠. 영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퇴직은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편히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다른 선택은 새로 생긴 디지털 마케팅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수에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데이터 분석, 온라인 캠페인, SNS 관리, 스마트폰으로 뉴스 읽는 것도 버거운 그에게 이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패하면 동료들이 비웃을 거야. 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느 흐린 저녁, 영수는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혼잣말을 했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 여기서 뭐해? 퇴직한 선배 박 과장이었어요. 영수는 망설이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과장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수야, 나도 5년 전 내 자리였어. 새로운 시스템 배우느라 밤새 유튜브 보고 젊은 애들한테 물어가며 시작했지. 기억나? 내가 내 첫 보고서 고쳐주던 때? 그때 내 덕에 자신감 얻었어. 영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박 과장이 서툴렀던 보고서를 밤새 고치며 격려했던 순간 박 과장은 말을 이었어요. 창피하고 무서웠지만 그게 내 삶의 전환점이었어. 지금은 온라인 상점 운영하며 매일 새로 배워.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야. 그 말은 영수의 가슴 한 곳을 두드렸습니다. 공원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적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새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첫 몇 주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데이터 보고서에 눈이 핑핑 돌았고 젊은 동료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죠. 한 번은 보고서에 실수를 해 팀장에게 지적받았습니다. 김 팀장, 이건 좀. 그 순간 영수는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박 과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는 동료 민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줄래? 민재는 흔쾌히 도왔고 영수는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3개월 뒤 그는 첫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고 6개월 뒤엔 팀의 작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의 성공이었어요. 고객 반응이 좋았고 팀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죠.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고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그 순간 두려움은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새로운 일 시작했어. 힘들지만 재밌어. 아내의 따뜻한 미소는 그의 용기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용기가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공포와 자신감 사이의 중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고 행동하는 거죠.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행동 우선주의라는 개념도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리지 않고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하면 자신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영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한 걸음을 뗐어요. 그의 선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그 순간, 용기는 내면에서 피어나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최악의 경우 어떤 손실이 있을까? 로 바꿔보세요. 종이에 쓰면 공포가 작아집니다. 다음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계획하세요. 새 직장을 찾고 있다면 이력서 첫 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 저녁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까? 라고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변화를 원한다면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를 떠올리세요. 영수에겐 박 과장이었죠. 당신에겐 친구, 가족 혹은 내면의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자기 대화는 용기를 북돋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신명기 31장 6절의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 걸음이 새 길을 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의 선택은 삶의 새로운 챕터를 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용기 있는 순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말씀 함께 나눠요.